이사철을 맞이해서 집 구하려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부동산 알114 음성 AI 결과에 따르면 7, 8월에 서울과 경기에서 가장 많이 꼽힌 키워드가 바로 전세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인중개사이신 부동산 아저씨와 함께 좋은 빌라 고르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저씨 김병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2004년도부터 부동산 중개업 및 부동산 투자를 병행하고 있는 현업 투자자이면서 또 현업에서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 부동산 아저씨입니다. 신축 빌라를 걸으라는 얘기를 제가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신축 빌라에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신축 빌라를 무조건 거른다는 건 좀 안 좋은 생각 같고요. 아파트에 비해서 특히 빌라가 위험하다고 이제 인식이 되는 게 정확한 시세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 사기, 특히 신축 빌라에 대한 그 사기 사건을 보면 전세를 들어가신 분들이 집을 구하는 전세가만 신경을 쓰지 매매가가 정작 얼마인지를 체크를 안 하세요. 그래서 전세를 좀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 집에 대한 전세가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지만 또 더불어서 이 집의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시세 대비 전세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세가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신축 빌라 적정가 어떻게 구하나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발품을 팔아갖고요. 요 동네, 요 정도 컨디션에, 요 정도 크기의 빌라가 어느 정도 한다. 이렇게 발품을 파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보는 방법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제 구하는 방법은 빌라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토지, 그다음에 건축비, 그다음에 건축주의 마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제 구해서 합치면 원가가 되겠는데요. 그 원가보다 어느 정도 비싸냐 싸냐에 따라서 이 빌라의 적정 가격이 이제 평가가 되겠죠. 한번 구해 볼까요? 등기부에 보면 이 빌라에 대한 대지권, 그러니까 땅이 몇 평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땅이 예를 들어서 10평이다. 주변 시세를 땅값을 알아보니까 평당 2,500이다. 그러면 2억 5천이 되겠죠, 땅값이요. 건축비를 구해야 되는데요. 빌라는 이제 지역마다 건축비가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서울의 강북 지역을 기준으로 잡으면 한 700에서 한 800 정도가 들어갑니다. 한 평 짓는데. 실사용 평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평이다. 그러면 곱하기 20, 8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20에다 또 더하는 평수가 있습니다. 그 더하는 평수는 뭐냐면 공용 면적을 좀 더해줘야 되겠죠. 20평이 실사용 면적이다. 그러면 공용 면적 한 5평 정도 더 더해서 25평 곱하기 800. 이러면 2억이다. 그러면 건물, 이제 토지 이렇게 가격이 구해지겠죠. 그럼 여기다 건축주의 마진이 이제 들어가는데요. 건축주의 마진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건축주가 오롯이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그 비용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땅을 사면 취득세도 들어갈 거고요. 처음에 땅을 구입해서 지어서 분양할 때까지 그 금융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건물을 지으려면 설계, 감리 이런 부수적인 비용을 다 합치면 대부분 한 건축비의 한 15% 정도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한 세대 짓는데 2억이 들었다. 그러면 15%니까 한 3천만 원 정도가 부수 비용으로 들어가겠죠. 여기다 플러스 알파 뭐냐면 분양을 할 때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일명 컨설팅 업체를 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컨설팅 비용이 들어가는데 분양 대행 비용으로 최당 한 1,500 정도가 이제 보통 책정이 돼요. 여기다가 이제 건축주의 마진인데 빌라가 1층에서 5층까지 지면 1층은 이제 필로티 주차장을 하고 2층에서 5층까지 한 층에 2집씩 8세대를 짓는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경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는데 건축주들이 가장 가장 무난하게 평가하는 수익성은 한 채 정도 남는 거를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랑 부수비용, 건축비 합쳐가지고 4억이 들었다. 그러면 나누기 8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채 팔 때마다 5천만 원 정도의 마진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구해진 원가에다가 건축주 마진 합치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토탈 4억 8천이다. 이렇게 이제 그 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저렴하냐 비싸냐가 이제 기준이 되겠죠. 네, 그럼 신축 빌라 분양 시에 이 외에도 또 확인해야 될 것이 또 있을까요? 신축 빌라뿐만 아니고요. 빌라는 대부분 대로변보다는 이제 골목 안쪽에 이제 있다 보니까 일조권이라고 해가지고요. 건물을 높게 짓다 보면 옆집, 뒷집에 해를 가리면 안 되잖아요. 일조권은 보통 9m까지는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3층까지는 웬만하면 쭉 올라가요. 똑바로. 그러다가 4층부터 일조권을 받아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4층, 5층 꺾여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법 확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 확장이 되면
나중에 뭐 이행 강제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페널티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를 구하실 때는 불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면 나중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때 전세자금 대출이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근생 빌라를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생 빌라는 뭐냐면 근린생활시설 플러스 빌라 합쳐서 근생 빌라라고 하는데요. 근생 빌라가 나오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주차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택에 비해서 근린생활시설이 주차장법이 완화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정 면적 이상의 빌라는 한 가구당 한 대 이상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근생 빌라는 서울시 같은 경우 130제곱미터 이하면 한 대만 확보하면 되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근생의 주차장 완화를 받는 근생으로 받고 등기가 나면 불법으로 빌라로 전환을 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근생 빌라가 대부분 가격이 일반 빌라보다는 싸거든요. 왜냐하면 그 약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얘도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걸리게 되면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벌금이 나와요. 이행강제금이.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팔 때도 잘 안 팔리겠죠. 핸디캡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불법 확장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용도 변경되어 있고, 그 다음에 태생 자체가 주택이 아니라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승인이 안 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투자 목적으로 나는 그냥 근생인 거 알아. 그리고 이행강제금도 매년 낼 거야. 근데 이거 싸니까 싸게 사가지고 월세로 세놓기는 또 괜찮거든요. 수익률이. 그래서 그런 목적이라 그러면 뭐 나쁘진 않다. 근데 뭐 전세를 놓는다거나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근생 빌라는 한 번쯤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근생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를 보면 용도가 다세대 주택인지 근생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축과 구축 이렇게 또 나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신축과 구축 이 둘 중에 하나를 초보자 입장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어떤 게 좀 더 나을까요? 구축이 뭐 상대적으로 신축보다는 가격이 저렴하니까 위험 요소가 떨어지고 신축은 구축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니까 좀 위험도가 높아진다. 이것도 뭐 일리가 있긴 하지만 100% 맞진 않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구축이 아무리 싸다 하더라도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비싸게 들어가 버리면 그것도 전세 사기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신축이 좋으냐, 뭐 구축이 좋으냐, 어느 게 안전하냐를 따지기 전에 정확한 시세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새 집이 좋죠. 네. 그렇다면 그 오래된 빌라 들어갈 때 또 어떠한 기준을 갖고 들어가야 될까요? 뭐 대표적으로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집을 딱 보러 갔을 때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첫 이미지가 뭐냐면 곰팡이거든요. 곰팡이가 폈다 그러면 조금 거르게 되는데 그냥 곰팡이 폈다고 무조건 거릴 게 아니라 곰팡이의 종류가 크게 2가지 정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는 집에 대한 하자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예요. 이런 곰팡이의 특징은 뭐냐면 위에서 아래로 곰팡이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물이 스며들어서. 그래서 이런 집은 집 자체에 대한 하자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패스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결로 현상 때문에 생기는 곰팡이거든요. 결로에 대한 곰팡이는 특징이 위에서 아래로 피는 경우보다는 창가 주변으로 중간에서 옆으로 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폈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로인지 아니면 하자에 대한 곰팡이인지 이렇게 좀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압하고 배수. 의외로 수압은 물은 한 번씩 다 틀어보세요. 다 틀어보시는데 물 빠짐은 별로 체크 안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이제 저렴한 집을 구하시다 보면 이제 오래된 집을 가게 되잖아요. 오래된 집을 딱 가면 딱 들어가는 순간 놀라요. 왜 놀라냐면 샤시가 나무로 된 집이 나와요, 가끔. 그러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일단 자연스럽게 한 2, 3회 정도 열었다 닫았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잘 열리고 잘 닫힌다 그러면 괜찮은데 굉장히 빡빡하고 잘 이게 창문과 창틀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 그런 집은 아무리 싸더라도 좀 걸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뭐 방음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냉방, 단열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겨울철 아니면 여름철 난방, 냉난방이 폭탄을 맞을 수 있거든요. 창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층간소음하고 이제 방음 문제거든요. 대부분 집을 보러 오실 때 낮에 보러 오시거든요. 근데 낮에 집을 보러 오셨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있으면 계약하시기 전에 저녁쯤에도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오후에 오는 이유는 햇볕을 다시 채광을 체크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는 소음을 체크하는 건데요.
낮에는 의외로 또 집이 조용할 수가 있어요. 윗집에 사는 사람들이 뭐 맞벌이라든가 아니면 뭐 어린이라든가 이러면 대부분 어린이집이나 낮에는 학교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층간소음이 생각보다 없어요. 근데 퇴근하고 학교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또 빌라 같은 경우는요, 골목 주택가 쪽에 있다 보니까 요즘에 뭐 공원이라든가 놀이터 이런 게 이제 가깝게 접해 있는 집들이 있거든요. 저녁 시간에 한번 놀이터에 누가 있나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창문을 놀이터 쪽에 뭐 나 있는 창문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열었을 때와 닫았을 때의 그 소음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게 다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차가 없더라도 어느 정도 주차 공간이 확보된 집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은데요. 몇 대가 주차가 가능한지도 중요하지만 가구수, 전체 가구수 대비 몇 대, 그러니까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은 최소한 한 50% 정도는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빌라는 아파트하고 달라요. 아파트는 어느 정도 동간 거리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남향인지 동향인지 서향인지 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빌라는요, 골목 안쪽에 들어가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동간 거리가 확보가 안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창문을 열었는데 앞집이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향이 좋으면서 앞에 가리는 게 없는 집이 가장 좋지만, 향이 안 좋더라도 창문을 열었을 때 앞에 뻥 뚫려 있는 집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셔서 집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환경적으로 봤을 때 좋은 빌라 고르는 방법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뭐 맞벌이라든가 이렇게 출퇴근에 대한 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뭐 지하철, 버스와의 거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건 기본적인 거니까.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언덕보다는 평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빌라는 어떻게 보면 그 주변 환경이요, 뭐 백화점이 있다, 뭐 큰 병원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생활 밀착형 시설이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네 슈퍼라든가 뭐 편의점, 빨래방 이런 게 많을수록 좋거든요. 그다음에 또 수요가 많은 동네면 좋잖아요. 그래야 내가 뭐 집을 샀을 때도 잘 팔고 나갈 수 있고, 또 내가 전세를 살다가 잘 빼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생활 밀착형 편의시설이 많은 거 플러스 또 어떤 업종이 많아야 되냐면,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가 많다는 건 그만큼 부동산을 찾는 수요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투자든 아니면 실거주자든 많이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동네다. 그러면 내가 잘 살다가 또 나갈 때도 수월하게 나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업종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